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붐비는 지하철에 오르면서 내가 진짜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이 흥미로운 자료는요, 우리의 이 지치고 반복되는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는 아주 독특한 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된 노동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를 뒤바꿔 줄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굳건한 고정관념을 확 깨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매달 통장에 꽂히는 그 월급 대체 왜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에이, 당연히 내가 4시간 갈아넣고 에너지 쏟고 땀 흘려서 일한 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다룰 이 자료에서는요,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상식에 아주 커다란 물음표를 던집니다. 기존의 관점과 이 자료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을 한번 딱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월급을 노동력에 대한 금전적 보상, 그러니까 내 피땀 눈물의 값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시각에 따르면 월급은 단순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나라는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 즉 일종의 성장을 위한 경비라는 겁니다. 와, 진짜 신선하지 않나요? 내 월급이 내 성장을 위한 지원금이라니 말이죠. 자, 그럼 이 뼈대가 되는 개념을 가지고 첫 번째 섹션, 직장은 학교다라는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창 시절과 현재의 사회 구조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요, 이게 진짜 완벽하게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용돈을 주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은 사회가 사장님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사라는 거대한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월급이라는 이름의 경비를 대준다는 뜻입니다. 원문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동네 카페에서 알바를 하든 아니면 삼성, 현대, LG 같은 초거대 기업에서 일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부속품 같은 직원이 아니라 바로 그 기업이라는 학교에 진짜 학생이 된다고 제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속을 물어봤을 때 속으로는 나는 삼성이라는 학교에서 맹렬히 배우고 있는 삼성 학생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문화를 통한 자기 성장입니다. 그 경비를 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그 경비, 즉 월급을 어떻게 쓰는 게 정답일까요? 이 자료에서는 무조건 안 쓰고 통장에 꽁꽁 모아두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내적 성장을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문화적 경험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한 동료들이랑 퇴근하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진지한 대화도 나누고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기고 나아가서 발레나 뮤지컬 관람 같은 것도 다 배움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다양한 국제 영화를 보는 건 비싼 비행기 표 없이도 전 세계의 문화를 쫙 흡수할 수 있는 엄청난 교육의 장이라고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짠테크한답시고 이런 문화적 투자를 싹 다 피하고 현금만 악착같이 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진짜 무서운 포인트인데요. 돈은 쌓일지 몰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사회적 질량이나 사고 수준은 미성숙한 상태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내면의 힘은 약한데 돈만 쥐고 있다? 결국 사기꾼의 타겟이 되거나 혈육의 솔깃한 투자 제한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비로 그 돈을 몽땅 날리게 된다는 아주 날카롭고 무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원문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100%. 네, 100%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경제를 관리하고 굴릴 수 있는 내적 성장, 즉 충분한 교육과 질량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돈만 모은다면 그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확률은 그냥 100%라는 겁니다. 돈을 다룰 수 있는 내공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직원이라는 신분지에 숨겨진 신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직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그런 딱딱한 법적 개념이 아니에요. 자료는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재정의합니다. 정직원이란 단순히 사장님, 저 돈 좀 더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아주 솔직하게
저 진짜 이 일이 즐겁고요. 사장님 믿고 여기서 제 미래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끈끈한 상호 신뢰에서 태어나는 지위라는 겁니다. 이 철학의 설명을 듣다 보면 묘하게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 대자연 혹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섭리라는 건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진짜 즐기면서 해낸다면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에서 단 0.1%도 떼이지 않고 온전하게 다 받게 된다고 확언합니다. 억울하게 손해볼 일은 절대 없다는 뜻이니까 그게 위안이 되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섹션, 홍익인간의 운명입니다. 갑자기 스케일이 확 우주급으로 커집니다. 이 자료에서는 여기서 아주 묵직한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에이,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나 듣던 단어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자료가 보는 시각은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태어난 현대인들이 바로 인류 전체의 평화를 가져올 리더로 성장해야만 하는 아주 특별하고 거대한 목적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엄청난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 시절의 낡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현대의 시민들이 끊임없이 자연과 사회 환경의 보살핌 속에서 지도자로 쑥쑥 육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사명은 사회 최고위층, 엘리트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든 아니면 가장 밑바닥에 있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아주 궁극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은 이념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요, 사회가 아무리 요동쳐도 똘똘 뭉쳐서 굳건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이념 하나 없이 그저 하루하루 맹목적으로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가을바람에 힘없이 떨어져 뒹구는 추풍낙엽처럼 결국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된다고 아주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원문 자료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꽤 오래 남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뚜렷한 이념과 목적을 향해 단단히 모여 성장하는 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거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추풍 낙엽처럼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만 계신가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요, 여러분의 그 직장을 나의 성장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위대한 학교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